두레학교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얼굴을 보게 되니까 조금은 낯설고 또 이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웃기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선생님도 이렇게 만나는 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네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라는 과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보다 더 쉽게 또 재미있게 익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마련한 동영상, 수업 동영상들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식을 더 넓히는 데에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레 학교에서 사회를 배운다는 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회 좀 많고 어렵죠?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마다 항상 하는 고민이 뭐냐면 내용이 너무 많다. 때로는 너무 어렵지 않나?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쉽고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해왔어요. 사실 일반 학교에서 이 사회라는 과목으로 또는 사회라는 영역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내용들을 배우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재미없어 하기도 하고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재밌고 흥미롭게 사회를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한번 배우는 영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그리고 이 영역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라는 것을 선생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라는 이름으로 배우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사회라는 과목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많이 보편적으로 배우는 사회라는 과목은 바로 일반 사회 영역이에요. 일반 사회 영역은 다시 크게 지리,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이런 영역으로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리는 다시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인문지리와 자연지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이 지리라는 영역을 다시 나눠보면 우리나라의 지리,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회라는 과목으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영역은 바로 역사 영역이에요. 이 역사 영역은 여러분들이 쉽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한국사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세계의 역사를 배우는 세계사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영역은 사실 우리 두레학교 중등 과정에서는 잘 안 배우는 영역이에요. 사실 과목으로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 뿐이지 어쩌면 가장 생활 속에서 보편적으로 배우고 있는 과목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과목인지 알아요? 바로 도덕이라는 영역이에요. 이 도덕이라는 영역을 조금 더 학문적으로 분석해보면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철학 또는 사상이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응용윤리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과정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봐도 지리, 사회문화, 정치, 경제, 한국사, 세계사, 철학, 응용윤리 이렇게 8개의 범주로 나누어지게 되죠. 이 8개의 범주를 어떻게 배우면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하다가 학년을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지리 영역을 우리가 7학년 때 배워보자. 그 중에서도 1학기 때 배워보는 건 어떨까? 사회문화 영역을 7학년 2학기 때 배워보자. 정치 영역은 8학년 1학기 때 배워보자. 그리고 경제 영역은 8학년 2학기 때 배워보자. 그런데 단 정치 영역 중에서 통일과 관련된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데요. 이 통일과 관련된 영역은 바로 8학년 2학기 때 한번 배워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역사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한국사를 먼저 배울까요? 세계사를 먼저 배울까요? 사실은 우리가 보다 더 일반적인 역사, 보다 더 큰 범위의 역사를 먼저 배우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이요, 단순히 역사적 사실들만 계속 배우면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머리에 안 들어오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들이 어떤 생각의 흐름들, 어떤 사상의 흐름들을 따라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나져 왔는가, 이것을 함께 배우게 되면 굉장히 놀랍도록 잘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사를 배우는데 단순히 세계 역사만을 그냥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와 사조라는 과목을 새롭게 만들어보자. 이 사조라는 말의 뜻은 생각사 큰 흐름조. 그래서 생각의 큰 흐름, 일반적으로 한 시대를 가장 이끌고 나갔던 그런 생각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계사와 사조라는 과목을 우리가 9학년 때 배워보자. 그래서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지금까지 어떠한 생각의 흐름들을 가지고 흘러왔고 그것이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흘러오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9학년 때 한번 개괄적으로 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한국,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자. 10학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도덕 영역으로 넘어가겠지요. 사실은 철학 사상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세계사와 사조를 통해서 약간 맛을 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11학년에 들어가면 이 이론적 부분과 응용 윤리,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윤리, 이 부분을 합쳐서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11학년과 12학년에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인문계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라는 과목, 이 사회의 4가지 영역 중에서 사실 이 사회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는 과목이 바로 사회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11학년과 12학년에 배움으로써 수능을 준비하는 체제로까지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조례학교에서는 이러한 학년별 구조를 가지고 사회 과목을 배워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영상 강의들을 통해서 이제 7학년 때는 지리 그리고 사회문화의 개념을, 8학년 때는 정치와 경제 개념을, 9학년 때는 세계사와 사조, 10학년 때는 한국사, 11학년 때는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를 배우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 때는 본격적으로 조례학교에서 사회를 배운다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해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